데저트 이글의 서킷 스토리 시즌 2 1회 에피소드는 대한민국의 대표 서킷 중 하나인 인제 스피디움입니다. 모기업 태영건설의 위기로 서킷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 호텔과 콘도가 문을 닫는 거 아니냐, 유저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모기업 태영건설의 위기로 인해 인제 서킷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만성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서킷 운영사는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은 그 뼈를 깎는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멋있고 비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이제 같이 이제 회사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게 저는 정말 고맙고 이제 가장 최저에서 좀 올라가는 중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잠시만요. 네. 눈물까지 흘리시며 인제 스피디움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분들의 진솔한 답변에서 저는 한 줄기 빛샘을 보았는데요.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문화의 발전, 대한민국 모든 서킷이 발전하고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조댓구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서킷 스토리 시즌2 10부작 시리즈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인제 스피디움 편은 버릴 내용이 거의 없어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저트 이글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끝판왕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개막식 1회차 때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인제 스피디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제가 해냈습니다. 인제 스피디움의 이승우 대표님부터 우리 또 끝판왕 선생님들 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킷 스토리 이 시리즈에 초대해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제 스피디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면들을 이번에 함께 소개시켜 드리고 인제 스피디움을 이끌어갈 앞으로 비전 이런 것들도 같이 소개시켜 드릴 이런 자리가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제 스피디움 경주장 운영팀을 맡고 있는 사공수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제 스피디움 경주장 파트장인 박종엽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인터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어필하기 위해서 제가 인제 스피디움 라이센스 더 있는데. 네, 제가 매년 따신 거죠? 매년 땄습니다. 매년. 예. 잠깐 좀 비는 시간이 있었지만 예. 또 24년 2월 만료됐네요. 또 따라와야죠. 제가 이만큼 모터스포츠를 뿐만 아니라 인제 스피디움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경기장이 한 10년째 이제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좀 챌린징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사실은 작년 올해 경제 사정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저희가 여태까지 경기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좀 한계가 좀 많이 왔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기장도 되게 많이 생겼고 갖고 있는 모델이라는 게 이제 임대를 주로 하고요. 저희는 다른 경기장과 달리 이제 좀 개인 라이센스 회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그게 10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거의 변화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성장 동력에도 한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대회 프로모터가 돼서 대회도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제 마스터즈라는 내구 레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회가 있었고 또 카트 대회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코리아 카트 챔피언십이라는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도 사실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아카데미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좀 다양하게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들을 좀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하는 게 저희 작년 한 해였고 그러면서 이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사실은 새로운 시도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좀 이게 모든 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파열음도 있었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그리고 힘들었지만 올해 또 이제 씨앗을 작년에 뿌린 다음에 올해 이제 좀 키워가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남기 힘들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 저희 옆에 박 파트장은 그 겨울 되면 얼굴이 약간 통통해지고 여름에는 살이 좀 빠지는 스타일인데 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년 동안 해왔던 방식에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시설 임대료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에서 콘텐츠 비즈니스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일단 1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방식에서 변경하기가 사람이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한 해는 다들 이제 마지막에 연말에 소회를 얘기를 했을 땐 이제는 요게 뭔지는 알 것 같다 할 정도로 다들 모르는 업무에 대해서 좀 일하느라고 다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감은 뭔지는 알 것 같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23년 5월에 여기 모든 멤버가 그 진흙탕이 울창하던 거기서 캠핑을 했었는데 그 영상에서는 제가 조금 어떤 메시지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와, 좀 서킷이 주인의식을 갖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제가 목마름 느꼈던 부분들이 갑자기 23년에 엄청나게 해소되는 느낌으로 새로운 컨텐츠들과 인제스피디움이 소위 말하는 안 하던 걸 막 하기 시작하네. 이 변화를 피부로 느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해주신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영혼을 끌어만든 엔진오일,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 검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현재 힘든 상황이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모기업에 재정적으로 좀 재무구조 개선 뭐 이런 걸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운영을 해오면서 좀 모기업의 지원 없이는 이제 견디기 힘든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갑자기 이제 좀 저희한테 좀 위기나 경영 상황에서 위기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겨울에요. 사실은 그 중에서도 이제 더 힘든 건 뭐냐면 여기가 이제 그 자동차 경기장이나 리조트나 관광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는 이제는 1, 2, 3, 4월 정도는 굉장히 비수기거든요. 거의 이제 강원도 관광산업이라는 게 7, 8, 9월에 물 들어올 때 노져가지고 사실 나머지 계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마이너스를 벌충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경기장도 사실은 한 5월부터는 이제 쭉 이제 영업 상황도 굉장히 좋아지고 10월까지 그리고 나머지 달들은 거의 이제 휴직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저희가 동계에도 이제 그 스포츠 주행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저희가 경영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모기업 워크아웃이라는 이제 위기가 닥쳤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지금이 제일 힘들죠. 특히 이제 만약에 저희가 한 7, 8월에만 워크아웃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뭐 사실은 그때는 리조트나 서킷이나 돈 많이 벌어올 때 뭐 노저울 때인데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모기업의 지원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돈도 못 벌면서 이제 한 4월까지는 저희가 자구책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이제 그 저희가 전체 직원이 125명이에요. 조금씩 이제 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중인 거죠. 그리고 이 리조트가 이제 겨울에는 워낙 좀 이 객실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호텔 콘도 중에서 이제 한시적으로는 호텔은 객실만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려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거는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좀 이번에 이걸 겪어가면서 그 저희가 한 4월, 5월 되면서 이제 좀 아마 정상 운영으로 돌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은 그 뼈를 깎는 노력이라는 게 잠시만요. 사실은 그 뼈를 깎는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멋있고 비장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지만
사실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이제 같이 이제 회사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게 저는 정말 고맙고, 그러면서 이제 4월, 5월 되면서 저희 영업 상황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정상화 시키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좀 지지를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간에서는 뭐 인원이 대폭 뭐 없어졌다, 날라갔다, 해고당했다, 아니면은 뭐 이 별의별 이제 그런 이제 근거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인원이 좀 많이 줄었나요? 사실은 좀 줄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방금 전에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전체 직원이 모두 다 이제 전부 다 합심해서 가기는 또 힘들고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자기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빨리빨리 회사를 옮기거나 이제 이런 분들도 있었고, 저희가 뭐 해고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저희가 강제로 해고를 뭐 권유를 하거나 뭐 이런 적도 없고, 이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자기 전망을 위해서 그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있죠. 뭐 사실 이런 식으로 이 저희가 강제 구조 조정은 아니지만 뭐 이제 그 뭐 2월, 3월에 뭐 그 저기 호텔도 일부 셧다운을 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어느 회사나 이제 좀 자연 퇴사분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저희 조직을 좀 되려는 좀 슬림화된 이런 상태로 좀 만들게 되고, 4월 달에부터는 정상 운영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가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너무 슬림화되는 사실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인력 충원도 조금 해야 되고. 현재 결국 그러면 코어한 어떤 이제 기본 스트럭처가 돌아가기 위한 최소 인력은 지금 있는 거고요. 돌아가기 위한. 현재 상태는 그렇죠. 네, 그러나 네. 이 맨파워 충원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이해가 됩니다.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회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려면 지금 인원으로는 뭐 이제 좀 그걸 풍성하게 만들려면 지금 인원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SNS나 마케팅 인력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기획이나 좀 충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2월, 3월에 좀 저희가 보릿고개라고 얘기하고 네. 또 스타트업에서는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데스밸리라고. 네. 예,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지금 거의 이제 죽음의 계곡을 이제 지나서 4월 달부터 올라가는 과정인데 이제 가장 최저에서 좀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4월부터는 호텔도 개장을 하면서 정상 운영하면서 좀 사람들도 조금 더 충원을 하고, 그래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근데 카트장 관련해서 예. 말씀하실 게 더 있다고요. 네. 뭐 사실 카트 얘기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 작년에 이제 뭐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카트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진심이고 있고, 저희는 이제 자동차 경기장 이건희와 이제 리조트를 한꺼번에 갖고 있기 때문에 카트 경기장을 운영해서 그렇게 수입이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근데 리조트와 어떤 연관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고, 사실 리조트 손님들이 오셔서 카트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카트장을 저희가 확장을 했죠. 사실 카트장도 확장을 하고, 저희 카트장에 보시면은 카트 방호벽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새로 저희가 주문 제작해서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방호벽들을 큰 돈을 들여서 좀 만들었죠. 그런 것들이 그 저희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카트를 한 게 아무래도 모터스포츠라는 게 발전을 하려면 첫 번째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접근하기 쉬운 스포츠가 카트이고, 카트에서 모터스포츠 거의 기본적인 테크닉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쪽을 좀 하고 싶어서 저희가 카트장에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작년에 이제
자동차 경주 협회와 더불어 코리아 카트 챔피언십이라는 카트 선수권 대회죠. 그러니까 보통은 대회가 많을 때 선수권 대회는 그 중에 제일 최고의 대회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이제 프로모터십을 가지고 저희가 와서 운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진심이라는 말씀이 뭐냐면 작년에도 저희가 카트 대회를 하려면 인제에서 그만 카트 대회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경기장에 가서도 카트를 하고 그러면서 좀 카트 저변 확대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마도 올해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는 카트 스쿨을 좀 더 사람들한테 좀 낮은 가격에 좀 더 문턱을 낮춰서 좀 카트 스쿨을 좀 더 좀 발전을 시키면서 특히 이제 인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인제군에 있는 유소년들이 좀 더 많이 카트를 좀 타면서 그중에 괜찮은 분들이 있으면 좀 선수를 키워보고 네. 하면서 어떤 인제 스피디움도 활성화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여러모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좀 하나하나씩 이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스피디움은 장기간 매년 적자 경영으로 유지되어 왔다. 단편적으로 보는 유저들은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냐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궁금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 경영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이유는 어떠한 요인인가? 저희가 이런 큰 이제 장치 산업을 하면서 뭐 실질적인 그 투자 대비 효과를 거둘 수는 없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모기업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만들었을 때부터 지난 몇 년 전 그 엄청난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이 엄청난 그 유지 비용까지 다 계산을 안 하고 만들진 않았을 건데 결국 이제 그렇게 큰 돈은 이득은 볼 수 없다는 걸 알고도 만든 거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사실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전 세계 다른 모터스포츠나 다른 스포츠 영역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좀 탄력을 받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그냥 2010년 이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F1도 있었고 특히 이제 저희 쪽에서도 2000년대 중반까지는 뭐 용인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좀 사람들이 많이 들끓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국제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좀 더 다양한 콘텐츠가 많아지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강국에서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망이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뭐 사실 원래 예상은 그랬으나 모든 것들이 예상대로 이제 전개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좋았겠죠. 인생이 그렇죠. 예. 모든 것들. 근데 이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여기서 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비즈니스에서 굉장한 이제 변화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네거티브한 효과들이 이제 나오는 게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각광받는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 골프. 테니스, 축구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F1, 모터스포츠 사실 이 대부분의 스포츠가요 정점을 이루는 시기가 201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F1이랄지 뭐랄지 이제 좀 선호도 조사를 이제 구글 빅데이터 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시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진 않아요. 복잡한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2010년이라는 게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게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처음 이제 사람들이 생긴 시기가 2010년입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이 들어가면 굉장히 앱들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에 익숙해지게 되고 핸드폰 게임에 익숙해지게 되고 또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사실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레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좀 타격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레저 아웃도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경주나 모터스포츠 쪽이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좀 그 상승세가 꺾였다.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문화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강국에서 보이는 대로 이제 모터스포츠 쪽과 친한 자동차 문화가 아니다. 좀 특수한 이 어떤 그걸 뭐 갈라파고스화 됐다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정말 낙후된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죠. 뭐 이제 끝내주는 제조사도 있고 세계적인 좀 그래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예상했던 어떤 모터스포츠 산업의 활성화와는 좀 거리가 멀게 진행된 것도 있고
사실 뭐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뭐 현대자동차나 국산 자동차 메이커가 좀 레이싱 버전과 이제 하이 퍼포먼스 버전의 차량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이 갖게 된 게 한 4, 5년 전부터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탄력을 받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제품만 만들다 드디어 처음으로 작품을 만드는구나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서 N의 어떤 출시에 대해서 되게 호평과 반가움을 표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지금 인제스피디움에서는 지금 기존의 수익 모델에서 임대 수익 모델과 차별화해서 자체 이제 마스터즈 대회라는 것을 런칭을 해서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이빙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서 드라이빙 X 신규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모터스포츠에 누구나 쉽게 접근을 해서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오프로드 파크도 지금 저쪽에 3주차장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계 시즌이다 보니까 아직 공사 완료는 못했는데 이제 마무리 저희가 한 90% 정도는 완공이 돼 있어서 뭐 4월 중순, 5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SUV 차량들도 저희 쪽에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온라인 쇼핑 제가 작년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매출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가입자를 늘려서 매출에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이것들을 발전을 시켜서 저희 OEM 상품도 있어요. 인제스피디움 마크를 달고 저희가 좀 제품을 좀 개발해서 좀 더 이제 성능이 좋고 좀 신뢰할 만한 제품들을 좀 거기서 좀 또 팔고, 그게 저희 인제스피디움이나 이제 모터스포츠의 분위기의 어떤 제품들을 또 일반인들이 또 살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영역을 넓혀야 되는 게 이제 저희의 어떤 임무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아시잖아요. 인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적 한계와 그 성별과 연령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인제스피디움이 강원도에 위치해 있고 라이선스 호환의 99%가 남자입니다. 저희 시청자 성비랑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개선됐습니다. 아, 예. 저희 옛날에 99.2 대 0.8이었는데 최근 97까지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99%가 남자예요. 거의 대부분 다 30대, 40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특히 자동차 쇼핑몰 시장에서 떠오르는 계층이 30대 여성이거든요. 30대 여성. 그분들이 자기 차를 사고 거기서 액세서리도 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자동차 시장에서 소비를 하기 시작한 게 30대 여성이거든요. 그분들에도 계속 좀 퍼져나가고 싶은 게 이제 저희의 희망이고, 반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익분기점 넘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초기에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음 때문에. 네, 저희 경기장 운영 정지도 당하고. 사실은 저희 경기장에 크랙이 많아요. 이 최고와 최저 차이가 거의 마이너스 70도, 80도가 벌어지는 경기장이 저희밖에 없어요. 제가 영암 경기장 한번 가보시면 너무 부러워서 크랙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회식해야 되겠는데 오늘. 이 시리즈도 사실 제작비를 댄 그 피카몰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왜 이걸 당신 돈을 들여서 왜 하냐? 아무도 안 하잖아요.